여기 말없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딸을 잡으러 한국에 왔다는 독일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진국 한국만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며 잔뜩 성을 내며 한국에 입국했지만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예시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건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다른 국가로의 유학이었고, 저는 부모님이 정해준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임의로 유학을 가버리는 매우 무모하고도 인생을 거는 결정을 강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또한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한국을 선택한 것처럼 정말로 한국을 선택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공학도를 꿈꾸던 학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학자가 되려는 제게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인 독일을 놔두고 왜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이유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출신의 사람들이라면 전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옛날의 유럽이 아니게 된 지 오래고 이와 동시에 독일이 기술 강국이라는 것도 옛날 말일 뿐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해온 한국의 열렬한 팬인데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 등 한국의 여러 프로그램을 감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이러한 경험들은 독일이 기술 강국이라는 것은 전부 옛말이고 제가 진정으로 훌륭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야겠구나를 여실히 느낄 수 있게 했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이 매우 최첨단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 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은 모든 가정에서 열쇠가 아닌 그저 도어락으로 간편하게 출입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어락에 내장된 AI 인식 기능을 통해 휴대폰으로도 현관문 앞에 누가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아직도 열쇠를 들고 다니며 수고로움을 감내하는 독일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자 선진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여러 예능이나 SNS 속 영상에서 본 한국의 가정집에서는 집안의 온도 및 습도를 사람이 일일이 맞추는 것이 아닌 그저 AI가 자동으로 최적으로 온습도를 유지시켜주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스마트 냉장고를 사용하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쉽게 파악할 뿐더러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로 무슨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레시피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정말로 전 세계의 기술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최고의 선진국인지 한국인들은 이러한 최첨단 AI 전자제품들을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독일 등의 국가들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기에 이러한 AI 기술력이 한참이나 뒤처져 있는데 반해 한국은 최신 기술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중소기업들마저 최첨단 전자제품을 만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덕분에 한국인들은 자국의 최첨단 전자제품들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독일은 이러한 한국의 탄탄한 기술 구조로 만든 최첨단 제품들을 죄다 한국에서 수입해와야 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비싸게 제품들을 공급받는 거였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최첨단 기술이 알아서 생활을 유지시켜줄 때 점점 더 가난해지고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해가는 독일은 20세기의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락해버린 독일에서의 대학교 진학 대신 떠오르는 태양인 한국이라는 대담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과거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나머지 아직도 자신들이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부모님은 독일인 치고는 그나마 생각이 깨어있는 분들로 부모님께서도 독일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또한 어쩔 수 없는 답답하고 구시대적인 독일인인지 저보고 한국 대신 일본으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한국 같은 듣도 보도 못한 국가로 가는 것은 제정신인 선택이 아니고 아시아 최고의 기술 강국은 일본이니 반드시 일본으로 가서 꿈을 키우라는 말씀을 해오시더군요. 아무래도 부모님은 옛날 사람이라 한국을 아직도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고 계신 모양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저 부모님이 젊으셨을 적에 일본에 잘 나가던 모습만 기억하는지 부모님은 무조건 일본으로 가야 한다며 억지로 일본 대학교로의 원서까지 넣어버리셨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 몰래 원서를 넣은 한국 대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부모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일본 대학교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결국 제가 직접 한국과 일본 모두를 경험하고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렇게 먼저 가게 된 일본에서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기술 강국 일본은 어디에 있는지 일본은 독일보다도 훨씬 더 뒤처진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거든요. 일단 일본은 분명 로봇 및 통신 등의 최첨단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기술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험한 일본의 인프라 대부분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스템이나 구식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공항부터가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분명 선진국은 공항에서부터 그 차이가 느껴지는 법이라고 하셨지만 일본의 공항은 분명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하긴 했지만 각종 수동 처리 시스템과 간단한 검사 과정에도 사람 두세 명이 붙어서 처리했기에 상당한 지연을 일으켰거든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진 빠지는 입국 수속을 마친 뒤 AI 챗봇 시스템을 갖췄다던 비서 로봇에게 공항을 빠져나가는 법을 질문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던 로봇은 제 질문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응답만을 제공했거든요. 결국 저는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과 직접 소통한 끝에 겨우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일본인 직원은 영어를 전혀 못해서 직원이 직접 번역기를 들고 제게 뛰어오는 황당한 사건까지 겪게 되었지만 말이죠. 이럴 거면 대체 로봇을 왜 만들었다는 말인가? 정말 일본의 모든 것은 미관상으로만 좋지 결국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기술력은 30년 전 고평가를 받을 때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고 저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공항 시스템을 갖춘 일본에 큰 실망감을 느낄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일본을 떠나야겠다고 다짐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일본의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였는데 일본의 지하철은 분명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했고 또 승강장도 매우 깨끗했으나 시스템 자체만 놓고 보자면 무척이나 형편없었거든요. 일단 자동 발권기는 아예 고장난 상태였기에 저는 역무실에 가서 직접 승차권을 구매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인 역무원은 승차표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며 현금만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요즘 같은 21세기에 도대체 누가 현금을 사용한다는 말인가? 결국 현금이 없던 저는 ATM까지 가서 현금을 인출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버스에서도 동전을 짤랑거리며 요금을 지불하고 또 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버스표를 받아서 구멍을 뚫는 검표 방식으로 버스에 탑승하는 황당한 상황들이 반복되었고 결국 저는 이미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독일보다도 훨씬 더 극악의 아날로그화를 자랑하는 일본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공학도를 꿈꾸는 저로서는 이런 수준 낮은 나라에 인생을 걸었다간 그야말로 제 인생은 그대로 끝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직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운명을 맡길 곳은 바로 이곳임을 곧바로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국 공항에는 직원들의 숫자부터가 일본보다 확연히 적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공항 시스템을 최첨단 AI 기술로 대체한 상태였기에 사람이 할 일이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의 스캔 시스템은 자동으로 여행객의 여권과 얼굴을 검사했고 해당 여행객의 범죄 이력 및 최근에 어떤 국가로 여행을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1초 만에 파악한 뒤 종합적인 위험도를 평가하여 입국 수속을 진행했는데요. 이렇듯 한국은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속한 AI가 공항을 지키고 있으니 일본보다 10배는 빠른 속도와 정확성을 자랑하는 것에 더해 공항 유지비에도 상당히 적은 금액만이 들 수 있는 거였고 저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을 벌써부터 상용화해 놓은 한국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와이파이 인프라도 최고였죠. 독일에는 아예 공공 와이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일본에서는 와이파이는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도저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독일이었다면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겨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초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에서도 고품질의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인프라가 보급된 인프라 선진국답게 이러한 공공 와이파이마저 5G의 속도와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까무러칠 정도로 선진적인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둔 한국의 부유함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독일 지하철은 온갖 범죄의 근원지이자 와이파이는커녕 전화 통화조차 안 터지는 곳이지만 한국 지하철은 제 방보다 깨끗했고
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점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던 저는 결국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를 부모님께 알리기 위해 신이 난 채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제 영상통화를 받자마자 기겁을 하셨죠. 지금 분명 해외에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영상통화를 걸었냐면서 통화가 전혀 끊김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로 봐서 분명 영상통화 요금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올 것이 분명하니 당장 전화를 끊겠다며 허둥지둥 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박장대소하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지하철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영상통화를 건 것이고 이 와이파이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임에도 최고의 속도와 안정적인 품질을 자랑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웃어 보였죠. 그러자 부모님은 그게 말이나 되냐면서 독일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짜리 인터넷 플랜에 가입해도 그렇게나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는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제 말을 도저히 못 믿는 눈치였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의기양양하게 지하철 전경을 보여주자 부모님은 그제야 자신이 뭐라 했냐며 일본은 대중교통에서도 영상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인 인터넷을 공급해주는 선진국이라며 뜬금없이 일본을 극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제야 저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한국에 몰래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게 직접 경험해본 일본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뒤처진 국가였기에 한국으로 도망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실직고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품질 좋은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비해놓은 국가가 대체 어디 있냐며 극찬을 하던 부모님은 한국이라는 소리에 곧바로 정색을 하셨고 후진국 한국으로 가는 것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납할 수 없으니 당장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편견은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를 보고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모양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한국 유학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짓말을 한 채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독일에서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여러 최첨단 기술력과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께는 일본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척 연기를 하며 등록금을 받아서 그대로 한국 대학교에 등록까지 하는 미친 짓까지 감행해버렸죠. 그리고 저는 한국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줄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만약 부모님께 거짓말이 들통난다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남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바로 제가 한국 대학교에 등록을 했다는 사실이 부모님께 너무 빨리 들통나 버렸거든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부모님은 그간의 제 수상쩍은 행동의 이상함을 느끼셨고 일본 대학교 측에 제대로 입학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셨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일본 대학교 측은 제가 입학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주었고 부모님은 제 방에서 찾아낸 한국 대학교 합격증 속에 적힌 대학교에 입학 등록이 되었다는 정보를 알아내셨기에 그렇게 제게 곧바로 전화를 걸며 당장 한국 대학교에 대한 입학 등록을 취소하겠다며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일본으로 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공학도로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일본으로 가게 된다면 제 인생은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차피 한국 대학교 입학을 취소한다고 해도 이미 일본 대학교는 제 후순위에 있던 학생이 등록을 했으므로 제가 일본으로 가려면 다음 등록 기간까지 1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나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아빠가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어때요? 한국은 분명 독일보다 훨씬 선진적이고 기술적으로도 더욱 뛰어난 국가라고요. 부모님은 한국 대학교에 넣은 등록금을 빼버린다면 저는 1년을 고스란히 버리게 된다는 사실에 정신이 번쩍 드셨는지 하루 만에 한국으로 달려오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그러고는 만약 한국이 후진국이라면 그때는 1년을 낭비하든 말든 그대로 독일로 강제로 끌고 가겠다면서 엄포를 놓으셨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협박과 다름없는 엄포에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막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제게 여러 선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저는 공항에서 스마트폰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해 지갑을 뒤적이는 부모님께 한국에서는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며 동네 바보 보듯 쳐다보다가 이내 자포자기에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며 살벌한 말을 내뱉더니 본격적으로 한국을 둘러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부모님은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셨지만 저는 이번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국가고 굳이 택시를 타지 않더라도 공항 안에서도 얼마든지 버스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참다 못해 그건 독일도 구현해내지 못한 인프라인데 어떻게 한국 따위가 구현해낼 수 있겠냐며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며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이러한 아빠의 반응이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독일 여행을 와본 사람들이라면 알 테지만 독일은 대중교통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자가용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도시 중심도 아닌 외딴 공항에 어떻게 대중교통 인프라가 구현되어 있을 수가 있냐며 한국은 그게 가능할 만큼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며 큰 소리를 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모님을 조용히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데려갈 뿐이었고 역시나 그렇게나 화를 내던 아빠는 한국의 공항버스 인프라를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죠. 일단 공항 자체가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곳임에도 버스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한국 버스 정류장에는 별도의 쉼터가 구비되어 있었고 정류장 쉼터에는 버스가 현재 어떤 역을 지나고 있는지 예상 대기시간 및 혼잡도까지 전부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쉼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는 공항버스가 정차할 홍대나 강남 등의 풍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스크린을 통해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아빠는 이러한 키오스크가 꽤나 흥미로웠는지 키오스크를 터치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곳저곳을 눌러보던 아빠는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보게 되었는지 이내 계집아이 같은 비명소리를 내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버스 정류장 키오스크는 AI 기반 맞춤형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고 아빠는 국적과 나이, 성별을 입력한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관광지 추천과 저희가 하차할 역인 강남역 근처의 맛집과 볼거리 등을 전부 상세하게 분석해주는 AI 키오스크의 기능에 화들짝 놀랐던 거였습니다. 특히나 아빠는 이 AI가 추천해준 볼거리와 맛집들은 전부 다 자신의 취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도대체 한국은 자신의 뇌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거냐며 자신의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댔는데요. 당연히 키오스크는 아빠가 입력한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천을 해준 거였으므로 추천이 아빠의 입맛에 들어맞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아빠는 한국에 비한다면 기술적으로 너무도 뒤처진 독일에서 평생을 사시다 보니 이제는 이러한 당연한 원리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한국인들이 버스를 탑승할 때 하나같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태그하며 지갑 없이도 버스를 타는 장면에 경악을 하셨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 아직까지도 동전을 이용해 대중교통에 탑승하는 모습은 분명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긴 했지만 독일도 동전 대신 카드를 사용하게 된 지는 그리 얼마 되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뛰는 독일 위에 나는 한국이 있는지 한국은 그저 손목시계로 교통요금을 결제하는 수준의 기술 상용화를 이뤄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한국은 이미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는 기술 강국이고 지능지수도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탁월하다고 말하며 한국인들 중에는 아예 지갑 자체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을 정도라는 정보를 건넸는데요. 그러자 엄마는 한국의 이 정도로 선진적인 모습은 상상조차 못했다는 듯 그저 허공만을 바라보며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조용히 시키니 이번엔 아빠 쪽에서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자신은 분명 데이터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냐며 자신의 휴대폰에서 대화의 말림이 오자 이 휴대폰은 귀신이 들린 것이 틀림없다며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저는 그런 아빠를 마치 원시인 보듯 바라보며 그저 3살 아이 타이르듯 조용히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국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최고 속도의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고요. 이 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고 아빠는 한국의 무료 와이파이 덕분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정숙을 지키는 교양 높은 사람들이므로 제발 나라 망신 좀 시키지 말고 가만히 좀 계세요. 아니면 독일어를 사용하지 말던가요. 그러나 아빠의 호들갑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아빠는 이내 잠잠해졌다 싶더니 이내 다시 한번 계집아이 같은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버스기사가 핸들을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버스기사의 어깨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거든요.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전부 다 죽고 만다며 자신이 운전을 대신하려고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는 듯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보는 한국인 버스기사에게 사과를 건네며 아빠에게 다급히 추가적인 설명을 건넸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빠가 이럴수록 독일이 더욱 후진국이 된 것 같아 쪽팔리다고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고 이미 모든 대중교통에 자율주행을 도입하기 위해 시범 운영까지 하는 단계에 돌입했어요. 한국 지하철의 일부 노선들의 경우 이미 자율주행이 진작부터 도입된 상태고 이 버스 또한 자율주행 버스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거예요. 즉, 아빠는 엄한 기사님을 괴롭힌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버스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도로 상황, 교통 패턴을 분석하고 비상 상황에 따라 속도, 제동 및 경로 변경을 동적으로 조정하기까지 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이러한 AI 버스 실험 결과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비해 이동 지연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교통 체증 문제를 극복하는 수준 높은 나라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자가용이 일반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교통체증 문제는 아무도 감히 손쓰지 못한 영역인데요. 그렇게나 기술 강국이라고 자화자찬을 하던 독일도 이러한 교통체증의 늪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를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아빠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며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에 얼이 빠져버린 부모님은 넋이 완전히 나가버린 채 버스에서 하차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걷던 와중 엄마가 벼랑간 소리를 지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리셨던 거였고 가방 안에는 스마트폰과 지갑 등 각종 중요한 물건들이 전부 들어있었기에 엄마는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소리를 질렀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저조차도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버스에 가방을 두고 내린다면 그대로 그 가방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되는 게 당연하고 그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한국이라도 엄마의 가방을 다시 찾을 수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경찰서로 향해서 분실사고 접수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은 마치 엄마의 가방은 100%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버스회사 측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분실물 회수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어머니 분의 가방은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전화통화를 마친 경찰은 영어를 구사하며 저희가 내렸던 곳의 반대편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가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경찰이 무슨 말을 하는 거라는 말인가? 저는 이건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희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를 한 지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그렇게 도착한 웬 버스에서 버스 기사는 저희에게 잃어버렸던 가방을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에 벙찔 뿐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제자리에 두는 한국인들의 높은 양심 수준도 놀라웠지만 도대체 어떻게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을 같은 정류장에서 되찾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렇게 저는 이러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 버스 기사에게 번역 앱을 내밀며 이 상황에 대해 따지듯 캐묻기 시작했고 한국인 버스 기사는 이내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별거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가방을 훔쳐갈 리가 없을 뿐더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중교통망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및 분실물 처리 시스템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탑승했던 버스는 당신의 분실물을 싣고 종점의 차고지로 이동했고 종점에서 해당 정류장으로 향하는 제 버스가 당신의 분실물을 넘겨받고 분실물을 돌려준 거죠. 저희 버스 회사 차고지에는 이러한 경로를 계산해주는 별도의 시스템까지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가 내민 번역 앱을 확인하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인프라와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교양 수준까지 갖춘 국가인 셈이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은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오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는데요. 한국은 독일과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한 셈이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부모님은 더욱 경악을 하시며 그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마셨죠. 왜냐하면 밤 7시만 넘어도 모든 도시가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밤에도 매우 안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밤은 위험하니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부모님을 끌고 억지로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부모님께 밤 11시가 넘었음에도 아직도 활기로 가득 차 있는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경복궁을 밝히는 황금빛 조명은 따뜻하고 매혹적이어서 고대 건축물의 장엄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광장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인들의 활기찬 음성 소리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밤 11시가 넘었음에도 이러한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거라며, 이런 나라라면 저를 믿고 맡겨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읊조리셨는데요. 그러면서 엄마는 경복궁 정문 앞에 서서 한국의 위대한 건축물에 경탄을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엄마는 경복궁의 빛나는 궁궐과 어두운 밤하늘에 대비해 혀를 내둘렀고, 경복궁의 전통적인 모습과 서울의 고층 건물들의 모습의 대비는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진다며 한동안 경복궁에서 눈을 떼지를 못했는데요. 아빠 또한 거의 새벽이 다 된 늦은 시간임에도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서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사진을 찍고 노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이곳에서는 일말의 범죄의 가능성도 없다는 듯 이어폰을 낀 채 골목으로 이동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저 독일은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된 나라라는 말을 재차 반복하며 머리를 감싸쥐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 때문에 제대로 뛰어놀 수 없는 국가는 정상이 아니라며,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의 안전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셨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모님은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모습을 보고 제 한국에서의 유학을 완전히 허락해버리셨는데요. 그렇게나 한국행에 반대하셨던 부모님이었지만, 부모님은 한국을 한번 겪은 뒤 한국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는지 이제는 언제 한국 투어를 해줄 거냐며 제게 보채고 있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정마저 아군으로 돌릴 만큼 매력적인 국가였고, 저는 이 나라와 운명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에 엄청난 만족감과 영광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